항해 8시간째. 드디어 저 멀리 목적지가 보인다. 이곳은 대마도 인근. 한일 어업 협정에 따라 허가된 어선만이 조업을 할 수 있다. 도착의 안도감도 잠시, 배에는 일시의 긴장감이 감돈다. 멀리 보이는 것은 일본 어업 지도선.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하는 배다. 이곳에선 수시로 일본 어선들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감시나 단속도 당연히 달가울 리 없다. 저 사람들이 입금을 하면은 기본 한 2-3시간 정도는 지체되기 때문에 조업이 그만이 늦어진다고.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 위험 부담도 그만큼 큰 법. 언제 불청객이 찾아올지 모른다. 출항 첫날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된다. 깃발을 내리며 올해 첫 붕장어 잡이의 시작을 알린다. 이들이 바다에 투하하는 것은 준악. 준악이란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어구를 말한다. 준악은 바다에 던지고 끌어올리는 시점이 중요하다. 보험 종류에 따라 이게 먹는 먹이 먹는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저녁에 뭐 가자미나 아침에 이런 식으로 차고 중요합니다. 그게.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투승 작업은 해가 져도 끝나지 않는다. 망망대해, 속을 알 수 없는 바다. 선원들이 수작업으로 끼운 오징어는 줄지어 바다로 들어간다. 준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외줄 낚시보다는 어획량이 좋다. 꼬박 그 자리에서 벌써 300여 개의 준악통을 비웠다. 아유, 고생하셨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참. 이게 4-5시간 이렇게 하시고 나면 허리 안 아프세요? 아프지요. 추운데 안 아플 리가 어디가요? 파도가 세면 더 힘드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파도가 치면은 몸을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2배는 힘들어요. 아무래도. 새벽 4시 선원들이 더 바빠진다. 야행성인 붕장어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벌레처럼 감았다 풀어주는 양승기에 줄을 끼워 아까 내려놓은 낚싯줄을 끌어올린다. 올해 첫 붕장어 잡이라 선원들 모두 긴장 상태. 과연 붕장어는 걸려들었을까? 선장 역시 초조하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때 캄캄한 바다를 뚫고 세차게 꼬리를 흔들며 붕장어가 모습을 드러낸다. 등 쪽에 암갈색을 띠고 있는 붕장어는 배 지느러미가 없는 게 특징이다. 첫 조업치고는 나쁘지 않은 출발이다. 붕장어는 80에서 100m 아래 흙 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양식이 불가능하다. 또 바다 밑이 어두워져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잡는 것이 유리하다. 붕장어는 일본말로 안하고 우리나라에선 흔히 바다장어라고도 부른다. 내내 마음을 졸였을 지혜용 선장. 이제 한숨을 돌린다. 산줄이 좀 올라오는 것 같네요, 선생님. 글쎄 뭐 해봐야지. 이게 워낙 기니까 하다가 또 고기가 또 빠지는 데는 빠지고 또 무는 데는 물고 이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뿐. 나머지는 바다가 허락해야 한다. 고기를 올린 지 1시간이나 지났을까. 파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만선을 기대하는 만일호. 파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잦아들기는커녕 더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만일호를 위협한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선원들.
조타실 역시 한치 앞이 보이질 않는다. 지금 기상특보가 내려가 있으니까네 그 다치지 않도록 그 안전하고 해가지고 좀 해주기 바란다. 이날 파도의 최대 높이는 4m.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이렇게 서 계시기 좀 쉽지가 않겠어요. 배가 흔들려서. 힘들지요. 더군다나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기는 좀 힘들지. 이 정도 날씨면 15톤 이하의 선박은 아예 출항이 금지된다. 30톤의 만일호도 휘청거릴 지경. 2인 1조로 선발을 맞추고 있는 외국인 선원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 시시각각 변덕스런 날씨와 마주한 지 수년째. 이젠 익숙해질 때도 됐지만 바다는 언제나 속을 알 수 없는 곳이다. 기획 조성하는데 이상 없나? 방구 그 주력통 방향을 반대 맞잖아. 안 튀도록. 거센 파도를 피해 준학통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제 몸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 한 발 한 발 걸음 옮기는 것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성난 파도에 강풍까지 이들을 위협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조업을 위해 꿋꿋이 준학통을 정리하는 선원들. 다행히 어구는 안전하다. 만선의 꿈을 안고 온 항해길. 첫날치고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이들을 휩쓸고 지나간다. 수평선 너머로 몸을 감췄던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아침부터 기진맥진한 선원들. 새벽까지 사투를 벌이던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붕장어 잡이도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붕장어는 바닷물이 유입되는 수조에서 육지로 돌아가는 날까지 활어 상태로 보관된다. 성대현 갑판장, 이 자리에서 꼬박 몇 시간째인지 모른다.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양성하세요? 한 10시간 해서 11시간 정도? 몇 시까지 보통 하세요? 끝날 때까지인데 보통 3시, 4시 돼야 끝나요, 오후에. 새벽 4시에 시작이나요? 예. 비타민 A와 칼슘이 풍부한 붕장어는 기력 회복과 노화 방지에 탁월하다. 보양식으로 붕장어를 찾는 이들이 많다 보니 부산 근해에선 경쟁이 치열하다. 어선 수에 비해서 조업구역도 좁다 보니 일본 가까운 해역까지 고생스러운 길을 택하는 것이다. 수조 안에 직접 들어가 붕장어를 건져 올리는 선원. 무게를 재기 위해서다. 당장 팔 것도 아닌데 무게를 재는 것은 왜일까? 이곳이 바로 일본 해역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도 정정 몇 명이 달라붙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날 잡은 붕장어의 양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조업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이거하고 실제 양하고 이제 대조를 한다고 일본. 일본 책 있나요? 그렇지, 일본 지금 이걸 비준다고 우리가. 이거하고 실제 선내 적재된 양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그걸 뭐. 무게를 잰 붕장어를 다시 수조에 옮기는 선원들. 지난 1박 2일간 잡은 붕장어는 자그마치 800kg에 달한다. 붕장어는 얼핏 보기에는 뱀장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비늘이 없다. 또 고소한 맛 때문에 장어 중에서도 특이하게
뼈채 썰어 회로 많이 먹는다. 배 한쪽 새벽 4시부터 8시간 동안 묵묵히 낚싯줄을 건져 올리던 갑판장이 그만 주저앉았다. 힘들어요. 다리가 좀 아프네. 비가 올라나. 어젯밤 출항 첫날부터 모진 파도와 추위 속에 지칠 대로 지쳤을 선원들을 위한 특식이 준비되고 있다. 갓 잡은 붕장어로 만든 장어 매운탕이 오늘의 메뉴. 장어와 함께 말미잘 같은 바다 재료를 듬뿍 넣고 고추장을 풀어서 만든다. 이건 아마도 뱃사람들의 고된 노동에 대한 작은 특권일 것이다. 장어 매운탕 한 그릇이면 보약이 따로 부럽지 않다.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에 서툴기 때문에 요리는 한국 선원이 도맡는다. 육지에서 가져온 밑반찬들. 여기선 김치 한 조각도 소중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상차림을 돕는다. 족밥이다. 오늘의 주 메뉴인 장어 매운탕. 붕장어 잡입의 선원들은 이를 십전 대보탕이라 부른다. 내내 찬바람을 맞았던 선원들에게 이 따뜻한 국물은 헛헛한 속을 채워준다. 그러나 배 위에서의 식사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처음엔 네 발로 기어다녔죠. 적응을 하니까 그만큼. 오늘도 날씨 좋은 겁니다. 간밤에 아찔했던 기억도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어느새 사그라진다. 맛있어요. 네. 맛있다고요? 네. 맛있어요, 좋아. 그러나 뱃사람들은 웬만해선 과식을 하지 않는다.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금 부족한 듯 식사를 마친 만이로 선원들. 선장은 이마저도 할 수 없다. 이 밥을 이래가면서 밥을 먹는다고. 고라부터. 꼬시리 하고. 용왕님한테 버리고. 고기 좀 잘 잡히라고요? 고기도 많이 잡고, 사고도 안 나고, 잘해달라고. 밥 한 술 넘기는 순간까지 키를 놓을 수가 없다. 삼시세끼를 다 이렇게 넣나요? 저녁에는 이제 좀 종료되니까 한컵 한 번에 먹고. 그러나 지혜용 선장은 좋으니 싫으니 해도 이 일을 천직으로 여긴다. 출항 4일째. 낚싯줄을 건져 올리는 양승 작업이 한창이다. 붕장어를 잡을 때 통발이나 그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준학으로 잡으면 들이는 힘에 비해 많은 어획을 올릴 수가 있다. 그거는 약하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맞춰 들어가고 순간적으로 딱 낚아채면은 그 떨어집니다. 반대는. 줄을 당기고 내릴 때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려서도 안 된다. 벌써 6시간째 허리 한 번, 다리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다. 길고 지루한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된다. 붕장어를 잡을 때는 준학법을 이용하는데 준학은 비교적 굵은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여러 가닥의 가는 줄을 달고 그 끝에 낚시를 연결한 것이다. 장어뿐 아니라 갈치나 보고를 잡을 때도 준학이 사용된다. 다행히 작업은 순조로운 편이다.
마리 더 올라오면 기분 좋죠. 씨알도 좀 굴래. 사이즈도 좀 좋은 것 같고. 잘 잡힐 때는 같은 작업을 해도 힘이 덜 붙인다. 붕장어의 가격은 1kg당 약 13,000원 정도. 귀한 생선이지만 조업 구역에 비해 어선이 많다 보니 생계를 위해 만이로처럼 규모가 큰 배들은 먼 바다로 나온다. 붕장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밤이 되기 전 양승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한다. 무려 9시간의 작업 끝에 처음으로 목을 축이는 선원들. 그야말로 쉴 틈이 없다. 해질 무렵이 되자 곧바로 다음 작업을 준비한다. 10분 후에 도착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10분 후에. 만일호의 선원은 선장을 포함해 총 7명. 투승과 양승 작업자 외에는 항해하는 내내 미끼 만드는 일을 한다. 붕장어의 미끼는 오징어. 바늘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끼워야 하니 만만치 않은 양이다. 오늘 투성량이 260개니까 지금 양성하면서 한 게 180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80개를 빨리 만들어야지만 오늘 끊김없이 작업이 진행되지요. 배 한 척에서 조업과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출항할 때 싣고 온 준학통만 해도 1200개, 하루 평균 200개씩은 던져야 한다. 항상 끝나자마자 또 준비하시고 잠시도 쉴 틈이 없네요. 예. 항상 이렇게 빠듯하게 돌아가요? 이제 이게 끼워놓은 게 여유가 있으면 좀 잠깐 쉬기도 하는데 아직 좀 준비가 덜 돼 있네. 뱃사람으로 단련되다 보니 추위와 배고픔에는 이골이 나 있다. 바다에 낚싯줄을 놓는 투승 작업. 준학잡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줄이 엉키지 않는 일이다. 무슨 몇 미터까지 내려가요? 여기는 한 250대요. 예.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 투승은 어둠이 짙게 내린 밤 9시가 돼서도 계속된다. 항해만큼이나 길고 지루한 작업.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다처럼 일의 끝도 보이지 않는다. 이맘때가 되면 온몸이 쑤시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 여기도 때려야 돼, 여기. 동료의 안마로 잠시나마 통증을 달래본다.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몸에서? 안 힘든 데가 없지요. 추운 거 하고, 다리가 좀 아픈 거 하고, 허리 좀 아픈 거 하고. 밤 10시 만일호의 선원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한다. 추위와 칼바람, 고된 노동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제야 비로소 누일 수 있다. 뱃사람에겐 고질병이 있다. 바로 굳은 살처럼 자리 잡은 습진이다. 배를 타는 사람이라면 감수해야 할 일. 다른 선원들의 발도 마찬가지다. 장화를 신으니까 아무래도 습기가 많이 차죠. 위에다 또 갑바까지 입고 우위까지 입고 그러니까 습기가 차서. 좁은 선실 안에서의 쪽잠이지만 이들에겐 가장 안락한 곳이다. 잠들기 전 몸 구석구석에 파스를 붙이는 성대현 갑판장. 항해를 할 때마다 파스를 붙이지 않은 적이 없다. 손이 많이 붙이시네요. 온몸을 쓰면서 일을 하죠. 출렁이는 배 안. 깊은 잠을 청하려 노력해본다. 잠든 지 대여섯 시간이 지난 새벽 4시.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눈을 뜨고 조업에 나설 채비를 한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출항 5일째. 이제 내일이면 만이로는 육지로 돌아간다. 그런데 오늘도 첫 출항 때처럼 파도가 거세다. 어제 쳐놓은 낚싯줄을 건져 올리는 선원들. 아직 몸도 추스리지 못한 상태다. 예, 오늘 좀 날씨가 좀 안 좋네요. 그래도 바람 좀 불 것 같네요, 오늘요. 이런 궂은 날에는 작업 속도도 더딜 뿐 아니라 심적으로도 위축된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육지는 봄이라지만 새벽 바다의 찬 기온은 아직도 매섭다. 어쩐 일인지 잘 보이던 붕장어마저 보이질 않는다. 아니, 안 올라와요? 야, 안 올라오네요. 야.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다. 오늘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귀향이 하루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성난 파도 앞에서도 계속되는 조업. 바다는 야속하기까지 하다. 좀 더 해봐야지. 기다리는 것도 햇사람의 숙명이다. 얼마나 더 시간이 흘렀을까? 먼 항해의 조업은 이렇듯 매일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다.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자, 그거 저 뒤에 빨리 출석 걸으라고. 뒤에 쳐봐봐라. 당기봐라. 또 세게 가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설상가상 낚싯줄마저 끊겨버렸다. 낚싯줄을 찾지 못하면 그나마 잡은 붕장어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 선원들은 비상상태. 어디로 했노? 핵조를 어디로 했노? 그동안의 수고가 헛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 선장도 낚싯줄의 예상 경로를 따라 배를 운전한다. 이 20분쯤 지났을까? 다행히 수면 위에 띄어놓은 부표를 찾았다. 선원들은 이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린다. 재빨리 부표를 낚아채고 부표에 연결된 낚싯줄을 양승기에 건다. 저희가 한 번 분실해버리면 손실이 엄청 나겠습니다. 그저 우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손해가 많죠. 우가 붙어 있을 경우에. 다행히 이번에는 우가 붙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깃줄만 단순히 날아간 거니까.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뭐 비일비재가 가끔씩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선장과 이 선원하고 이 사인이 안 맞으면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기상이 안 좋을 때 이런 데는 이제 시간 소요가 엄청 많이 되죠. 시간적. 그래서 막 그냥 햇줄이 많이 안 붙어 있다 하든가 이러면 포기하고 가버리는 수도 있고 시간적인 손해가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날 조업이 썩 좋지 않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만이로. 투승 지점은 수온과 수심 그리고 선장의 경험으로 정한다.
과연 옮긴 곳에서는 붕장어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기대를 걸어보지만 아까와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거기가 어디 만났네. 기대는 실망감으로 바뀌고 애꿎은 녀석만 모습을 드러낸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네? 이제 반도 못 잡았어요. 반도 못 잡았어요. 선장도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햇빛을 봐서 말도 못 하겠다. 이때 바다를 주시하는 선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일본 중학교 오네. 저 오면 또 조업이 안 되는데. 저 오면은 저 지도서를 불러버리면 일본 배 우세라고 또 지도장을 보낸다고 나가라고. 원래 바다는 우선 먼저 점유한 사람 우선권이라고 업 협정에 체결되어 있는데도 그 상황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저 작은 배 지금 한 10톤도 안 되는 저 한 척이 예를 들어 지금 오늘 같이 투성되면 지도선에 와버린다고. 그럼 내일부터 여기 조업 못 해. 오늘은 여러모로 상황이 도와주질 않는다. 저 배들하고 지금 오늘 저녁에 놓으면은 어구 트러블이 생긴다고. 어? 첼라 해가지고 끝내고 내일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 항차는 보고 오고 싶을 거라고. 예? 밖에 보고를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대로 지금. 어? 충분합니다. 그럼 시작하자. 결단을 내리는 지혜용 선장. 지친 선원들의 항해를 하루 더 연장하느니 철야 작업을 택한 것이다. 남의 바다이다 보니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 억울하죠. 옛날에 여기 다 봉해상이었을 때는 참 이 한국에서는 여기가 어선 세력도 좋고 엄청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참 문제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선원들. 손발의 감각이 무뎌져 있다. 커피 한 잔으로 잠시 피로를 날려본다. 밤샘 철야 작업을 앞두고 배에서의 만찬이 벌어졌다. 찌끈 가만히 찌끈. 선원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줄 삼계탕이다.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행복을 주는 바다. 오늘 밤 또 어떤 험난한 여정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부러울 게 없다. 맛있어? 진짜 싫어. 됐다. 아 이거 이들 곁에서 피로도 잠시 쉬어간다. 잠시 뒤 본격적으로 재개된 마지막 철야 조업.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다행히 자취를 감췄던 붕장어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선원들. 이 정도면 돌아가는 길이 서운하진 않을 것이다. 아까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고기 한 마리 더 올라오면 기분 좋죠. 씨알도 좀 굴래. 이 시간대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난다고.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는데요? 뭐 기대까지야 뭐 오늘 낮에 좀 못 잡은 거 조금 보충이나 하면 되겠죠. 줄을 당기는 족족 제법 큰 붕장어가 걸려 있으니 선원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 그 와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붕장어의 무게를 재서 일본 수산청에 보고하는 일이다. 오늘 하루 잡은 붕장어만 해도 700kg. 긴긴 밤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붕장어 풍년이다. 이 순간 만감이 교차한다.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느낌이 어떠세요? 상쾌하지요. 이게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들어가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5박 6일 가장 많은 소가리를 했을 지혜용 선장.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그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욕심, 희망 항상. 뭐 만족이라는 거 뭐 만선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조금 뭐 뭐 욕심만큼 잡지 못했지만 뭐 아무 사고 없이 뭐 적당히 잘 들어가는 거예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랜 바다 생활은 그에게 자족을 알려줬다. 출항 6일째 수평선 너머로 몸을 감췄던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만일호는 육지를 떠난 지 엿새 만에 부산 기장으로 향한다. 얼마 만에 보는 육지인가. 떠나온 곳을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떠나온 날처럼 항리항은 여전히 평화롭다. 고생 많았지요. 수고했어. 마중을 나온 선장의 아내. 남편의 얼굴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또 육지 발질이 고생. 선장의 아내로 사느라 육지에 있으면서도 편히 잠드는 날이 별로 없다. 배 들어오면 이제 한시름 놓으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들어왔을 때 제일 기분 좋죠. 그러나 이게 작업의 끝은 아니다. 붕장어 하역이 남아있다. 생물이다 보니 작업이 지체되면 신선도가 떨어진다. 5박 6일의 항해로 오던 붕장어의 양은 총 3,000kg.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러니 하역 작업도 만만치 않다. 하역을 마친 붕장어는 중도매상들에게 곧바로 팔려나간다. 네, 그냥 675요. 자갈이 1kg는 675.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렇듯 뿌듯한 순간이 있기에 어부들은 내일 또 험한 바다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만하면 올해 첫 붕장어 조업치곤 꽤 성공적이다. 고기야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거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다치고 무사히 갔다 온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긴장이 좀 풀리시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만 치면은 정리가 되니까. 그 새로 정비된 준하고 올려가 스탠바이 해놓고 전원들은 내일 쉬고 나는 내일 업무 봐야 되고 또 다음 출항 준비해야지. 다음 시간에 언제? 2, 3일 후에. 어부에게 회항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아직은 쌀쌀하지만 봄 기운이 완연해진 3월 초. 기장군 항리항의 만일호 선원들이 또다시 출항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항해도 길다. 또 이번 여정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돈이 되지. 나가는 게 속편합니다. 오전 7시 반. 아침 해를 가르며 만일호는 다시 망망대해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간다. If one of us fall, the other will soon be following. Both of you feel the same day, and you don't know why. One of you never woke
up and you lay your body down on the floor. You're desperate to hear footsteps again, but this house is on fire. We need to go. Whoa.